심한 경우에는 음료수나 물을 마실 때 물이 줄줄 입으로 새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름 하나 펴려다가 괴사 혹은 실명까지도 이어지는 시술 받기 싫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비결 알려드리는 닥터블랑의 블랑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대 받지 말아야 할 피부과 시술 탑5입니다. 시술 후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술을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뻐지기 위해서 아픔도 참고 비싼 돈 주고 시술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 싶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피부과에는 정말 많은 시술들이 있고 그에 따라 효과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술을 받으시기 전에 정확하게 이게 나에게 맞는 시술인지 확인을 하시고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혹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시술이 지금부터 나오진 않는지 잠깐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 절대 받지 말아야 할 피부과 시술 탑5 바로 가시죠. 절대 받지 말아야 할 피부과 시술 5위는 먹는 다이어트 약입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 피부과에서 식욕 억제제를 처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순간적으로 욕구를 참지 못하고 막 폭식을 하시거나 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도움이 되는 약인데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는데 대체 왜 하지 말라 하지? 싶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이어트 약이 어떻게 식욕을 잡는지 그 원리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식욕 억제제란 뇌에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운동을 하는 상태로 만드는 약물이죠.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그런 원리로 식욕을 잡게 되죠. 식약처에서 허가한 식욕 억제제 성분은 딱 5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같은 성분들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 성분들은 모두 마약성 혹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만큼 이 약의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근거림, 손떨림,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까지 오실 수도 있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식욕 억제제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계속해서 복용하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약물로 인해서 흥분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일순간에 그 상태가 사라지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감이 들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러한 부작용 외에도 이 약은 먹을 때에만 식욕을 잡아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식단으로 돌아갔을 때 요요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대 받지 말아야 할 피부과 시술 4위는 녹지 않는 실과 필러입니다. 요즘에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노화로 인해서 처진 피부를 살리는 대표적인 시술로 실이나 필러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실리프팅은 작은 가시들이 박혀있는 실을 피부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피부를 위쪽으로 걸어 올리는 시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꼬리 주름이나 팔자 주름 같은 게 많이 펴지고 턱선도 날렵해지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녹는 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유지기간이 굉장히 긴 거를 원하시면은 녹지 않는 실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녹지 않는 실이라고 해서 그 유지 기간이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실에 걸려있는 조직이 풀리게 되면서 그러한 탄력이나 장력은 다 풀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녹지 않는 실이 피부 밑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면서 이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피부랑 유착이 되면서 흉터가 남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마찬가지로 녹지 않는 필러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녹지 않는 실과 비슷한 이유도 있지만 녹지 않는 필러는 한번 주입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히알라제라는 녹이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술을 하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원치 않는 부작용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히알라제로 다 녹여버리면 되죠. 하지만 이 녹지 않는 필러는 녹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시술이 만약에 잘못되거나 시술 후에 근육으로 인해서 필러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을 때 완전 처치곤란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작용 외에도 녹지 않는 필러는 주로 칼슘 같은 제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딱딱하게 굳은 칼슘이 피부 밑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골칫거리가 된 녹지 않는 필러 덩어리는 제거를 하려면 피부를 열고 밑에 있는 그 조각들을 꺼내야 되는 절개술까지 받아
받아야 되니까 추천드리지 않는 시술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피부과 시술 3위는 바로 치마주름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요즘 정말 대중화가 많이 돼서 피부과 입문 시술이라고 알려질 만큼 많이들 사용하는 시술이죠. 저렴하면서도 효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애용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가성비 좋은 시술 보톡스에서도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입술 위에 있는 호호주름 혹은 치마주름이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이 입술 위의 호호주름은 입가 주변에 근육이 미세하게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깊게 들어가거나 용량이 조금만 과하면 이상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입꼬리가 비대칭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음료수나 물을 마실 때 물이 줄줄 입으로 새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입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 관악기 연주자, 아나운서, 선생님 이런 분들은 절대로 권하지 않는 시술입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피부과 시술 2위는 애교 필러입니다. 이 애교 필러는 말 그대로 애교살을 채워주는 필러인데요. 이 눈 밑에 있는 애교살은 사람을 어려 보이게 만들고 약간 귀여운 인상을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눈가 주변의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애교살도 사라지게 됩니다. 애교살이 바로 이 눈가 주변에 피부 탄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 보이는 인상을 심어주죠. 특히나 애교살은 유행을 좀 많이 타는 부위이기 때문에 지방이식 같은 반영구적인 시술보다는 언제든지 제거를 할 수 있는 필러를 좀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과도 좋고 인기도 많은 애교 필러 왜 추천하지 않을까요? 바로 틴들 현상 때문입니다. 틴들 현상이란 필러 입자에 의해서 빛이 산란되는 현상이에요.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필러가 너무 얕게 들어가거나 과하게 들어가면 피부가 얇은 애교살 같은 경우에는 필러가 밖에서 파랗게 비쳐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러 중에서 틴들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위가 바로 이 애교 필러인데요. 실제로 애교 필러를 받으시고 파란색 멍이 들었다고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대부분 피멍과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피멍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받고 2주에서 3주 정도 뒤면은 혈관이 아물고 회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틴들 현상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감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파란색 멍, 틴들 현상이 심하지 않다면야 화장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화장으로 커버가 되지 않아서 녹이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틴들 현상 외에도 애교 필러는 굉장히 소량만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욕심을 내서 과량 주입하게 되면 순식간에 애교살이 빵빵하게 불어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비대칭이 굉장히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부위라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부위는 아닙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피부과 시술 대망의 1위는 바로 미간 필러입니다. 미간 필러는 보통 미간에 인상을 많이 쓰시는 분들, 어르신들 보통 돋보기를 쓰시면서 이런 작은 글씨를 볼 때 인상을 많이 구기시죠? 그런 분들이 미간 주름이 굉장히 깊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시술이에요. 미간 가운데 있는 이 세로주름을 순식간에 펴주는 주름 필러입니다. 한 번의 시술만으로 미간의 주름이 확 펴지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데요. 하지만 많이 한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미간 필러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이 미간 부위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러가 혈관을 누르거나 아니면 혈관 자체를 꽉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피부가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되는 피부 괴사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 필러가 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 눈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아 실명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간 부위는 다른 시술 부위들에 비해서 눈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시술을 할 때 주의를 요하는 부위입니다. 만약에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이런 괴사나 실명 같은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빠르게 알아차리고 적절한 치료를 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 시기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경우에는 경과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피부 괴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아예 덜어내야 되는 절제술을 받아야 될 수 있고요. 절제술을 받게 되면 변형된 필러는 제거할 수 있지만 얼굴에는 흉터가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죠. 주름 하나 펴려다가 괴사 혹은 실명까지도 이어지는 시술 받기 싫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 절대 받지 말아야 할 피부과 시술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시술이 모두 단점만 가득한 시술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안전한 시술과
정확한 시술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이 적재적소에 이 시술들을 잘 사용하면 효과를 충분히 보면서 부작용은 거의 없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런 시술들을 고민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우리 모두 남들 몰래 예뻐지자고요. 닥터블랑의 블랑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